우리는 지금 불장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불장 최고점에 들어오는 무지성 개미가 아니라 불장 최고점에 나가는 시나리오를 계획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비토벤입니다. 비트코인이 연일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하락을 깨줄 저희가 기다리던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오늘 열립니다. 이번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크립토 시장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해줄 발언들을 매우 기대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크립토 시장의 투심을 잡고 있는 트럼프의 발언이 매우 기대가 됩니다. 최근 트럼프의 가상자산 시장의 우호적인 스탠스는 많은 투자자들의 투심을 끌어내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번스타인 연구팀에서는 트럼프 효과가 아직 가상자산 시장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발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트럼프는 아직 대통령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규제를 바꾸지는 못하고 있는데 대선 이후에 대통령 당선이 된다면 그동안 가상자산 시장에 안 좋았던 규제들을 가상자산 시장의 우호적인 규제로 바꿔준다면 더 많은 투자자들과 기관들이 들어올 걸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그 효과가 절반도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리플의 임원은 트럼프에게 후원금으로 30만 달러의 XRP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왜 트럼프에게 기부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트럼프의 힘은 매우 강력합니다. SEC와의 기나긴 소송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리플이 가상자산 시장을 바꿔주고 있는 트럼프에게 베팅을 한 것이죠. 트럼프, 너 대통령 되면 우리 리플 좀 구해줘 라는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힘이 가상자산 시장에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대통령 당선이 되면 6,15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미국 정부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합니다. 케네디는 미국을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보유국으로 만들 것을 꿈꾸고 있고 저지시티의 시장 스티븐 플롭은 연금 기금의 일부를 비트코인 ETF에 할당한다고 합니다. 스티븐 플롭은 비트코인에 대한 의무는 끝났다. 비트코인이 이겼다. 지금 SEC에 서류를 제출했다. 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정치인들의 모습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정치적인 힘, 세력들이 가상자산 시장을 인정했고 받아들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반하는 세력들은 계속 쳐내고 있는 가운데 전 미 법무차관 폴 클레멘트가 미국의 대표적 거래소 코인베이스 이사회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이 합류는 미국에서 코인에 대한 법적 공세를 강화한다는 뜻과 같은데요. 이제 더 이상 리플처럼 억울하게 증권이라고 SEC에서 꼬투리 잡혀서 손해보지 않겠다. 우리 법무차관 있다. 소송 걸 거면 한번 걸어봐라. 라는 스탠스를 취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가상자산 시장을 지키기 위한 힘을 기르고 정부에서도 가상자산 시장의 우호적인 모습을 취한다면 더 이상 가상자산 시장을 쉽게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당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트럼프의 당선은 많은 투자자들을 불러올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활용 점정으로 다가올 소식, 바로 금리 인하 가능성의 증가입니다. 미국의 GDP가 2.8% 성장하면서 예상치보다 상회했고 인플레이션 역시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금리 인하에 매우 긍정적인 소식인데 최근 트럼프가 금리 인하가 대선 전에는 어렵다라는 발언을 해줬었죠. 이유는 미국의 경제 성장이 회복하지 못했고 인플레이션 역시 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섣부르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금리 인하 가능성도 트럼프의 금리 인하는 섣부르다라는 발언 때문에 떨어졌다가 다시 8%까지 오른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하게 된다면 9월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고 다시 크립토 시장에 유동성이 서서히 공급되면서 큰 불장을 맞이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또 이제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크립토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지금 상황에 곧 크립토 시장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공식적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큰 중국까지 지금 유동성 확대를 위해 기준 금리에 이어 단기 정책 금리까지 인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아시다시피 중국은 매우 큰 손입니다. 큰손 중국이 크립토 시장을 허용하고 공식적으로 뛰어든다면 어마어마한 자금 유입이 기대가 되는데요. 또 중국뿐 아니라 6월 달에 이어 이번에도 역시 금리 인하를 해준 캐나다까지. 캐나다의 금리 인하로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금리를 낮췄었는데 지금 많은 국가들이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우리 국내에도 매우 좋은 소식. 많은 국내 투자자들을 걱정시켰던 가상자산 세금이 27년까지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가상자산 세금이 너무 많고 불합리하다라는 불만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가상자산 세금 법안을 연기시켜주고 가상자산에 대해 조금 더 합리적인 스탠스를 정부에서 취해주고 있으니 더러워서 안 한다고 떠나갔던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활용 점정으로 한국의 9월 금리 인하까지, 지금 한국이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는 상황에 정기 예금도 역대 최대를 찍었다고 합니다. 미국이 먼저 9월에 금리 인하를 해서 크립토 시장을 달궈 놓고 한국도 금리 인하를 해준다면 저번 불장 이후 떠나갔던 많은 국내 투자자들이 불장 소식에 허겁지겁 달려오지 않을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불장 소식에 허겁지겁 들어오는 개미들과는 다르게 누구보다도 먼저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 다가올 불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지금 일본은 엔화가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에서는 지금 가상자산 시장에 누구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빠르게 인프라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소니가 인수한 메타플래닛이 비트코인 매거진과 함께 비트코인 매거진 재팬을 출범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움직임은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미 가상자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일본은 일본의 대표적 금융기업 SBI 홀딩스와 함께 미국 월가의 대형기관 프랭클린 템플턴과 함께 디지털 자산관리 회사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일본이 미국 월가의 대형기관 프랭클린 템플턴과 함께 회사를 설립할 정도면 일본이 지금 얼마나 적극적이고 이 시장에 진심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일본의 또 다른 움직임으로는 리브레에서 솔라나 최초 RWA 해밀턴 레인 스코프 펀드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리브레는 영국의 헤지펀드 회사 브레반 하워드와 일본의 금융 대기업 노무라가 합작해서 설립한 디지털 투자사입니다. 노무라는 지금 일본의 가상자산 시장을 이끌고 개척하는 대표적인 회사이고 브레반 하워드 역시 영국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펀드 회사인데 지금 리브레에서 다양한 블록체인 펀드를 솔라나 네트워크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솔라나 블록체인이 추가됨에 따라서 사용자들이 온체인에서 다양한 펀드, 대표적으로 블랙록 ICS 머니마켓 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지금 도대체 거대 기관들이 솔라나 네트워크를 추가하고 주목하고 있을까요? 다음 ETF는 솔라나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의 움직임을 보았을 때 다음 ETF 출시될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지금 엔화가 무너져가고 있는 일본이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인프라를 넓혀가고 가상자산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비트코인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고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 하락이 마운트 곡스에서 상환을 받은 채권자들이 물량을 매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럼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크라켄의 거래량 지표를 확인하시면 급격한 이출 증가, 거래량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하락은 마운트 곡스 상황과 별개라는 것인데요. 그럼 왜 하락이 나오는 거냐? 최근 트럼프의 총격 사건 이후 음수에서 양수로 전환했던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수가 다시 음수로 전환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고래들의 움직임이 감소했다는 얘기인데요. 최근 3일 동안의 ETF 유입량을 보시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순유입에서 유출로 전환된 모습까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지금 고래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거래소의 고래 비율만 보셔도 지금 엄청나게 늘어난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반면에 저번 불장 사이클 때는 거래소의 고래 비율이 지금보다 현저하게 낮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지금의 크립토 시장은 고래들의 움직임으로 가격의 등락을 결정한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고래들의 힘이 매우 강력합니다. 또 고래들의 비율이 이렇게 급증했다는 건 기관들이 시장에 많이 유입됐다는 말과 같은데요. 그 말은 비트코인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증명됐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금 나오는 조정에 겁을 먹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단지 불장 최고점 때 들어오는 개미들보다 비트코인의 가치를 빨리 아셔서 불장 직전 이 조정을 함께 겪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 거래량은 감소했지만 많은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무려 35만 8천 개의 비트코인이 개인 지갑으로 이동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듯 개인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옮긴다는 건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라는 스탠스를 취한 것입니다. 이걸 좀 쉽게 풀어드리면 저금통에 돈을 넣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아직 팔 때가 아니라는 것과 같고 혹시나 팔 시기가 와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지표들로 공부하시면서 시장의 흐름과 함께하고 있으니 누구보다 많은 수익을 내시고 팔 때는 빠르게 파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정치 인사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개입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곧 크립토 시장의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정식으로 시행된다는 뜻이고 비트코인의 가치를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비트코인을 믿지 않았던 많은 신규 투자자들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미국 GDP 증가와 인플레이션 완화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 공급으로 많은 자금이 들어올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엔화를 생각해 보시면 일본이 왜 가상자산 시장에 발을 들이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온체인 데이터 지표가 아직 불장이 오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굳건하게 기다려 봅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불장의 시작점에 서 계십니다. 우리는 불장 최고점에 들어오는 무지성 개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장 최고점에서 나가는 시나리오를 계획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